임 작가의 편지 읽는 밤 시간입니다. 한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편지를 통해 전해지고 움직였습니다. 우정도 사랑도 역사까지도요. 그 시절 그 많던 편지는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편지가 낯선 시대, 우리의 가슴을 진동시킬 세상의 모든 편지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중국 작가 루쉔의 소설 속 주인공의 편지입니다. 신비. 내가 무엇이라고 경칭을 붙이면 좋겠소. 비워둘 테니 형의 마음대로 적어 놓으시오.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작별한 후로 모두 3번의 편지를 받았소. 답장을 드리지 못했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우표를 살 돈조차 없었으니까요. 형도 조금은 내 소식을 알고 싶었을 것이요. 지금 모조리 알려드리죠. 나는 실패했습니다. 전에 나는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지금에야 완전히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좀 더 살아주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내가 좀 더 살고 싶었을 때는 살아갈 수 없었소. 이제는 모두 헛된 것이지요. 어쨌든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도 살아야만 할까요? 내가 좀 더 살아주었으면 하던 사람은 그 자신이 살지 못했소. 그 사람은 벌써 적에게 죽임을 당했지요. 누가 죽였냐고요? 아무도 모르죠. 인생이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요. 이 반년 동안 거의 거지나 다름없었소. 실제로 거지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난 해야 할 일이 있었소. 나는 그것을 위해 거지 노릇을 하고 그것 때문에 추위에도 떨었소. 그것 때문에 쓸쓸함도 괴로움도 겪었지요. 그래도 멸망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소. 내가 좀 더 살아가기를 바라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 힘은 이렇게 컸던 것이요. 그러나 이제는 사라져갔소. 그 한 사람조차 죽어버렸지요. 동시에 나 자신도 살아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꼈소. 다른 사람은 역시 자격은 없소.
동시에 나는 내가 살아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소. 다행인지 내가 잘 살아주기를 바라던 사람은 사라졌죠. 마음 아파할 사람은 없소. 그러한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없소. 그 사람조차 사라졌소. 매우 유쾌하오. 마음이 매우 가볍다오. 나는 예전에 내가 증오하고 반대했던 것들을 모두 실천하려고 하오. 내가 전에는 존경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배척할 것이오. 나는 벌써 정말로 실패했소. 하지만 나는 승리했소. 형은 내가 미치지나 않았나 할 것이요. 형은 내가 위인이나 영웅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소? 아니죠. 이것은 간단한 일이요. 나는 요새 두사단장의 고문이 되었소. 월급이 은화 80원이요.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형 마음대로 하시오. 난 아무래도 좋으니까. 형은 아마 아직도 나의 그 옛날 응접실을 기억하고 계실 거요. 우리가 시내에서 처음 만났고 또 헤어진 응접실을. 아직도 나는 그 응접실을 쓰고 있어. 여기에는 새로운 손님과 새로운 뇌물이 있고 새로운 찬사와 새로운 출세운동, 새로운 아첨, 새로운 인사가 있어. 새로운 도박판과 술자리가 벌어지고 새로운 질시와 미움이 있어. 그리고 새로운 불면과 객혈이 있고. 형이 먼저 보낸 편지에 교사 노릇도 여의치 않다고 했는데 형도 고문이나 되어보시지 않겠소? 말만 하시오. 힘써 볼 테니. 사실 문지기를 해도 상관은 없소. 마찬가지로 새로운 손님과 새로운 뇌물, 새로운 아첨이 있을 테니. 이곳에는 폭설이 내렸소. 그곳은 어떠하오? 지금은 깊은 밤이오. 두어 번 피를 토하고 나니 정신이 말똥말똥하오. 형이 가을부터 연달아 편지를 3통이나 보내준 것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래서 아무래도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소. 형이 놀라기까지는 않겠지요. 이후로 다시는 편지를 쓰지 않게 될 거요. 나의 이러한 버릇을 형도 벌써 알고 있겠지만 언제 돌아오시겠소? 빨리 오게 되면 만나볼 수 있겠지. 내 생각에 우리는 결국 같은 길을 걷지는 못할 거요.
그러니 바라건대 나를 잊어주시오. 형이 전에 나의 생계를 위해서 애써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소. 그러나 이제는 나를 잊어주시오. 나는 지금 이미 잘 되었으니까. 12월 14일 연수. 들려드린 내용은 중국의 작가 루신의 고독자라는 단편 소설 속에 실린 편지입니다. 혁명의 시기였던 중국의 1920년대를 배경으로 장례식장에서 만나 장례식에서 이별을 맞는 두 사내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주인공에게 보낸 위연수라는 인물은 SC에서 역사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괴팍한 사람 취급 못 받지만 참견을 많이 하고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낯선 사람이라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내주. 실직을 한 주인공은 호기심에 위연수와 가까워지고 여러 번 그를 찾아가고 결국 친구가 됩니다. 주인공과는 꽤 이야기가 잘 통했고 위연수는 주인공처럼 시리한 사람에게는 더욱 다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회 비판적인 글을 지면에 실었던 위연수는 일자리를 잃고 주인공은 교원직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직업을 찾게 된 그는 위연수에게 가끔 찾아가 먹을거리를 사다 주며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스스로 만든 고독에 갇혀 살지 말라고요. 그즘 가난이 극에 달한 위연수가 간신히 용기를 내 나 좀 더 살아봐야겠어 라며 주인공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지만 주인공 역시 평판도 좋지 않은 상태에 감시 속에 숨죽여 사느라 그럴 여력이 못 됩니다. 아이들조차 무시하며 건네는 과자까지도 받지 않을 정도로 위연수는 고독해지고 피폐해져 갑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그렇게 소원해지고 어느 눈 내린 한밤중 주인공은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눈사람을 만들고 두 눈까지 붙이고 나자 문득 새카맣던 위연수의 두 눈동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좀 더 살아야겠어 라는 음성도 떠올리게 되는데요. 눈은 더 펑펑 내리고 그때 누군가 주인공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위연수의 편지를 건네고 돌아가는데요. 뒤늦게 답장을 받고 생계는 해결하고 산다는 안도감에 짐을 덜었다고 생각한 주인공은 속편히 그를 잊어버립니다. 이후 다시 일자리를 잃고 이곳저곳 전전하던 주인공은 위연수가 사는 S도시에 도착합니다. 갈 곳도 없는 처지에 찾아간 위연수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들리고 피를 토하던 위연수가 폐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죽은 위연수는 오히려 평안한 모습이었고요. 주인공은 그제서야 상처 입은 늑대가 광야를 헤매면서 울부짖는 것처럼 아픔과 비통으로 울게 됩니다. 고독자라는
이 짧은 소설의 제목처럼 위연수라는 인물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독자였던 걸까요? 어쩌면 위연수를 고독자라고 생각한 주인공 역시 고독자였던 건 아닐까요? 1920년대 중국 혁명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짧은 소설에 대한 줄거리는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임 작가의 편지 읽는 밤. 오늘은 중국 작가 루쉔이 쓴 단편소설 고독자 속의 위연수가 주인공에게 보낸 편지 함께 했습니다.